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년 보수 정치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찰리 커크가 암살된 사건으로 미국 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22살의 타일러 로빈슨을 체포했고 그의 살해 동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범죄 예방과 서류 미비자 단속을 이유로 얼굴 인식, 휴대폰 위치 추적 등 첨단 기술 활용을 늘리면서 사실상 전 국민을 겨냥한 감시 체계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한층 보수적이고 불안정한 국면에 접어들면서 근로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잡 허깅이라고 불리는 경향, 즉 불만족스럽더라도 현재 직장을 떠나지 않고 버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목표로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 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악시오스 매체에 따르면 15일 이스라엘 공군의 대규모 공습 직후 이스라엘 전차가 도시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외국 영화나 드라마 시청 및 공유 행위에 대해 사형까지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엔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10일 금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일리노이와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 3개 주의 침례교회들이 참여하는 2025 침례교 연합 부흥회가 샴버그 침례교회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 목회자들을 위한 별도의 세미나도 함께 진행되며 교제와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윌링 소재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가 창립 102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13일 토요일 난민 초청 사랑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웃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17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120여 명의 난민들이 모여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풍성한 게임, 먹거리, 함께 이야기도 나누는 등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숨진 다음 날 남침례 신학교 지도자들이 비극에 대한 기독교인의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총장은 로마서 12장을 인용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년 보수 정치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찰리 커크가 암살된 사건으로 미국 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22살의 타일러 로빈슨을 체포했고 그의 살해 동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타주 세인트 조지 출신인 타일러 로빈슨은 고등학교 시절 우수한 성적을 기록해 2021년 유타 주립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으나 한 학기 만에 중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가 받은 장학금은 유타 주립대학교에서 주거주 학생에게 주는 최고 수준의 성적 기반 장학금 중 하나인 레지던트 프리지덴셜 장학금으로 그의 학업적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암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로빈슨의 살해 동기가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에 따르면 로빈슨은 최근 들어 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해졌고 찰리 커크의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로빈슨은 또 가족 모임에서 찰리 커크의 유타 밸리 대학 방문 일정을 언급하며 커크에 대한 비판과 증오를 드러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소총과 탄핵에서 반파시스트 메시지가 새겨진 흔적이 발견됐고 정치적 동기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로빈슨은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은 무소속으로 조사된 가운데 최근 2번의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범죄 예방과 서류 미비자 단속을 이유로 얼굴 인식, 휴대폰 위치 추적 등 첨단 기술 활용을 늘리면서 사실상 전 국민을 겨냥한 감시 체계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4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 주최 언론 브리핑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감시 도구로 전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진보센터 수석 분석가는 세금 신고나 운전면허 신청 등으로 수집된 정보가 감시 체계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데이터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지타운대 프라이버시 기술센터의 에메랄드 셰이 연구원은 얼굴 인식이나 위치 추적, 음성 분석 등은 특정 인종이나 이민자 커뮤니티를 겨냥한 차별적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한층 보수적이고 불안정한 국면에 접어들면서 근로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잡 허깅이라고 불리는 경향, 즉 불만족스럽더라도 현재 직장을 떠나지 않고 버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잡 호핑 이직을 통한 연봉 상승이 활발했던 분위기와는 대조적입니다. 컨설팅 기업 콘페리의 수석 파트너는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근로자들이 더 높은 연봉을 찾아 과감히 회사를 떠났지만 지금은 물가 상승과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성을 붙드는 분위기라며 이로 인해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혁신도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레주메 빌더가 지난 8월 미 근로자 2,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46%가 잡허거로 분류됐습니다. 이들 중 95%는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황을 이직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손꼽았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부터 15%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기존 2.5%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서 27.5%의 관세를 물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미 수출 자동차의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목표로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 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악시오스 매체에 따르면 15일 이스라엘 공군의 대규모 공습 직후 이스라엘 전차가 도시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시작됐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트럼프 정부는 지상작전을 지지하지만 가능한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루비오 장관이 이번 작전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밝혔고 한 미국 당국자 역시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을 막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 관련 결정은 이스라엘이 내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상 공세에 앞서서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윌링 소재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가 창립 102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13일 토요일 난민 초청 사랑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웃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17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120여 명의 난민들이 모여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풍성한 게임, 먹거리, 함께 이야기도 나누는 등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다양한 단체들의 협력과 봉사가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무디 신학교 합창단, 할렐루야 성가대와 오하이오 주립대학, 뉴욕의 단체와 하나센터, 칸윈,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등이 함께 참여해 더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됐습니다.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담임 목사는 First Love for God, Best Love for Neighbors라는 슬로건 아래 한화되어 인종과 국적, 문화를 초월한 따뜻한 섬김의 시간이었다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뜻깊은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 금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일리노이와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 3개 주의 침례교회들이 참여하는 2025 침례교 연합 부흥회가 샴버그 침례교회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 목회자들을 위한 별도의 세미나도 함께 진행되며 교제와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흥회에서 모아진 헌금은 교회 개척 및 미자립 교회 후원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인 일리노이 침례교 협의회는 강사와 참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장소를 제공한 샴버그 침례교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집회에서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는 교회를 향한 기대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며 바른 마음의 태도와 용서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숨진 다음 날 남침례 신학교 지도자들이 비극에 대한 기독교인의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총장은 로마서 12장을 인용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논의에 참여한 앤드류 워커는 커크를 현대 보수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준 인물로 평가하며 그의 죽음을 비극이라고 애도했습니다. 데니 버크는 커크가 반대자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점을 회상했습니다. 모흘로 총장은 대중의 분노에 대해 경고하며 정의는 군중이 아닌 법치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버크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특별한 소명이며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외국 영화나 드라마 시청 및 공유 행위에 대해 사형까지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엔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지난 12일 BBC 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권사무소는 지난 10년간 탈북자 300여 명을 인터뷰해서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주민 통제를 전례 없이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최소 6개의 새로운 법을 제정해 외국 콘텐츠 시청 공유 등에도 사형을 허용했고 특히 2020년 이후 공개 총살을 통한 사형 집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높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성서공회는 지난 1월 2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성인 2,656명을 대상으로 미국 대중의 자아 정체성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종교적 소속별로 살펴보면 기독교인이 가장 높은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독교인 10명 중 6명은 높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무종교인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 빈도가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미만 읽는 사람보다 정체성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쾌청한 맑은 하루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그리 높지 않아서 선선한 가을 날씨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62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30분, 해 지는 시각 오후 6시 57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에 전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